나이 먹고 저렇게 보이면 좀 추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의 대상이 저는 아니었지만 언젠가 제가 그렇게 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존경받는 어른? 아니면 피하고 싶은 노인? 몇 해 전 동네 공원 벤치에서의 일입니다. 두 분의 어르신이 크게 다투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흰머리가 곱게 정리된 신사였고, 다른 한 분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힐끗 쳐다보며 남긴 말, 나이 먹고 저렇게 보이면 좀 추하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구나 늙습니다. 주름이 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추해지는 것만큼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70년 넘게 살아오며 깨달은 나이 들어서 추해 보이지 않으려면 당장 버려야 할 5가지 습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30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은 바로 자기 연민에 빠져 세상 탓만 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상처가 쌓입니다. 삶이 버겁고 억울했던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게 세상 탓 같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운이 없는가?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과거의 피해자로 살고 싶은 건가? 아니면 지금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건가? 그 말이 뼈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세상 때문이야, 시대 때문이야, 남 탓이야 하고 반복하는 순간 사람은 금세 무거워지고 주변을 지치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젊은 세대는 우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저 어른과 있으면 기분이 무거워진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른스러움은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를 핑계로 쓰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기 연민을 내려놓은 순간 오히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저도 가끔 힘들 때면 과거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를 아름답게도 추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거의 영광을 현재의 권위로 쓰는 습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이 문장 익숙하시죠?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꺼내본 말일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나름 직급이 있었고 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가끔 모임에 가면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지요. 내가 팀장 할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일을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예전에 우리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 이미 3번째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지혜를 나누려는 게 아니라 현재의 제 자리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였다는 것을요. 과거의 경험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있고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현재의 사람들에게 위압의 근거로 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추함이 됩니다. 나이가 아니라 지금도 배울 수 있는 태도가 존경을 받습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의 업적보다 지금도 성장하려는 모습에 감동합니다. 저는 요즘 손자에게 태발릿 사용법을 배웁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배워야 하나 싶었지요. 하지만 손자가 신이 나서 알려주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우는 모습이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손자에게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요. 과거의 성과는 서랍 속에 곱게 넣어두고 현재의 나를 다시 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3번째 습관. 감정 조절을 포기하고 화를 권리처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뼈아프게 반성했던 지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이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빠르게 변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이 조금만 늦어져도 짜증을 냈고 동네 마트에서 직원이 실수하면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내가 화내면 이해해줘야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밖에서 화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는 것 같아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는 순간 상대방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늙고 무례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보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를 낮추는 것, 그 자체가 품입니다. 요즘 저는 화가 날 것 같으면 일부러 천천히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3번 되뇌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물론 가끔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화를 냈네요.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진짜 힘입니다. 4번째 습관은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키오스크, AI,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걸 언제 다 배우나? 이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관공서도 심지어 병원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배울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가.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걸 배워야 한다니.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동네 도서관 디지털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제법 잘하시는데 저만 버벅거렸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물어보니까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시더군요. 아, 선생님,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할만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어른을 좋아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어른을 더 좋아합니다. 반대로 요즘 것들은 하며 새로운 것을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시대에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겸손과 호기심이 젊음을 지켜줍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제 손자에게 당당하게 묻습니다. 이거 할아버지한테 알려줄 수 있겠니? 그러면 손자가 신이 나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 이게 진짜 배움이구나. 이게 진짜 관계구나. 마지막 5번째 습관은 고집을 인격으로 착각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 편하긴 합니다. 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관계의 문을 닫는 선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변화의 폭은 작지만 그 작은 변화가 삶의 풍위를 지켜줍니다. 저는 평생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처리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는 거야? 아침을 먹어야지. 하지만 아들은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밤에 일을 더 잘하는 타입이었죠. 몇 년 동안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고집은 인격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태도가 인격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아들에게 아침을 강요하지 않기 시작했고 대신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변한다는 건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취해질 가능성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의 시간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면 됩니다. 인생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남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작은 다짐이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 들어도 따뜻하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